자, 오늘은 웹문서의 이미지와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IF 이미지하고요, JPG랑 PNG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에서 GIF는 최대 색상수가 256개밖에 표현을 못해요. 대신 색상수가 작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도, 그러니까 파일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GIF는 보통 아이콘이나 블립 같은 것을 GIF 이미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 같은 것은 색상수도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GIF 대신에 JPG라는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대부분 JPEG나 PNG로 저장이 되는데요. JPEG나 PNG 모두 사진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색상수가 많기 때문에 GIF에 비해서 뛰어난 화질을 가지진 않더라도 웹브라우저 화면으로 보기 정도로 괜찮은 색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NG는 JPG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는 PNG를 많이 사용합니다. PNG는 색상도 많이 표현하면서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전체 배경 이미지 위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싶다. 근데 그 배경이 다 드러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PNG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죠. GIF나 JPG나 PNG나 어떤 형식의 파일을 사용하든지 간에 웹문서의 이미지를 삽입을 하려면 img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라는 그 0단어의 줄임말이겠죠. 이 img 태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src, source라는 속성을 함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소스는 이미지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오른쪽 예를 보시면은 img source는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load.jpg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화면에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스 안에 들어가는 값, 즉 이미지 파일 경로가 정확하지 않으면 화면상에 조그맣게 X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제대로 나오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소스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속성입니다. 자, 이미지 태그의 속성, 아까 소스 속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alt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alt 속성은 흔히 대체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지를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 화면에 표시해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에서 보면 home.jpg라는 이미지를 표현을 할 건데 이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는 홈으로 가기다. 이 이미지가 지금 안 나와요. 깨져서 안 나오는데 alt 대체 텍스트는 홈으로 가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이미지가 보이지 않지만 아마 홈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체 텍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화면 낭독기에서 이미지 대신에 읽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낭독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웹문서를 귀로 듣기 위한 기계인데요. 이미지를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이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게 웹문서를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웹 접근성에 만족해야만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도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대체 텍스트가 빠지게 되면 웹 접근성 표준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이 alt 속성을 이용을 해서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원래 있던 이미지 크기보다 크게 하거나 작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width 속성하고 height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크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미지 경로하고 alt만 넣어서 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width 값을 조정을 했어요. width 값을 이 너비 값을 250 픽셀로 줄여서 표현해 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작게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여들어서 표시가 되지만
이 파일 크기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뭐 300kb짜리 이미지를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줄여서 표시를 하더라도 그 300kb짜리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피규어하고 피그 캡션은 앞에 표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캡션을 붙이고 싶을 때, 설명글을 붙이고 싶을 때 예전에는 여기다 P 태그 해가지고 설명글을 따로 붙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웹문서 안에서 이미지가 옮겨지게 되면 그 설명글을 붙였던 태그도 찾아서 다시 옮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figure라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캡션을 붙이고 싶은 대상을 일단 figure 태그로 묶어줘요. 그러니까 난 이미지에 붙이고 싶다. 그럼 이미지를 figure 태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아래다가 이렇게 figure 캡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붙이고 싶은 설명을 쓰시면 돼요. 이미지 위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 figure 캡션을 이미지 태그 바로 윗부분으로 옮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미지에 캡션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링크라는 것은 우리가 웹문서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죠. 링크 있는 부분만 클릭하면 내가 다음 사이트에서 뉴스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특정 페이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하이퍼링크를 줄여서 그냥 링크라고도 합니다. 링크를 만드는 태그는 A라는 태그예요. A 태그를 이용을 해서 링크를 만드는데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링크할 대상은 href라는 레퍼런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붙입니다. 이 href 속성이 꼭 들어가야만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텍스트에다 링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앞뒤를 A라는 태그로 묶고 그 다음에 href를 이용을 해서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미지 링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이미지 태그 앞뒤를 A라는 링크로 묶고 연결할 페이지를 href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A 태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href는 이제 이동해갈 사이트나 문서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타겟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 창에 열 것인지 아니면 새 창을 열어서, 요즘 브라우저는 이제 새 탭으로 열리죠. 새 탭을 열어서 보여줄 것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다운로드 속성하고 여기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이것만 지정이 됐네. 다운로드라는 속성을 붙여주면 내가 지금 링크한 주소가 화면에 보여주는 주소가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주소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다운로드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RL은 내가 지금 연결하는 페이지가 사용하려고 하는 CSS 페이지인지 무엇인지 이런 관계를 지정을 합니다. 이 세세한 값들은,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W3C에 보면 HTML 표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href 랭은 내가 연결할 문서의 언어, 내가 지금 구글 사이트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구글 사이트의 언어가 영어다, 한글이다 이런 걸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탭은 내가 연결할 문서가 HTML인지 JS인지 또는 다른 문서 유형인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 href하고 타겟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겟 속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으로 열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고 있는 창에다 열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셀프라는 것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열어달라는 거고요. 기본 값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셀프 값으로 인식을 합니다. 블랭크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링크한 내용을 새 탭에다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페어런트하고 탑은 나중에 그 아이프레임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는 현재 이런 문서가 있어요. A라는 문서가 있는데 A라는 문서 안에 B라는 문서를 보여주고 싶을 때 아이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B에 어떤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아이프레임 안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 이걸 부모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부모 프레임에다가 보여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게 페어런트와 탑입니다. 이것은 아이프레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예제 문서인데요. 텍스트 링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텍스트 링크를 이 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라는 텍스트 링크에다가, 이 텍스트에다가 이 지스 퍼블리싱으로 옮겨가는 링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A 태그를 붙이고 앞뒤로, 그 다음에 A 태그 안에 href를 써서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그것을 현재 화면이 아니라 여기 새로 탭을 하나 더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href 속성 다음에다가 한 칸 띄고 타겟 속성을 넣어주고 값은 밑에 언더바 블랭크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두 번째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현재 화면이 아닌 새 탭이 열리면서 이 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링크 중에는 이제 점프, 한 문서 안에서 건너뛰어서 보여주는 링크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통 앵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엄청 길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메뉴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스크롤을 열심히 해서 내릴 수도 있지만 그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점프해서 하게 해주는 기능이 앵커입니다. 앵커는 내가 그 위치를 여기 만약에 이동하려고 하는 위치, 거기에 뭐 P인지 이미지인지 뭐 어떤 태그, 사용된 태그가 있겠죠. 그 태그 태그에다가 id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곳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름을 지정을 해요. 여기는 뭐 h2가 있는 부분의 id는 content1이고요. h2 또 두 번째 있는 id는 content2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h2 부분의 id를 content1이라고 적고, 내용 3가 있는 데는 content3라고 적고, 이 각각마다 id 속성을 이용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래 놓고 이 링크에다가는 href라는 속성이 원래는 이동하려고 하는 문서나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을 하는 것인데, 그 주소 대신에 앵커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단 그 앞에 우물정자를 표시를 해서 앵커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메뉴 1을 클릭을 했을 때 바로 그 지정한 앵커 이름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용 3가 여기 맨 밑에 있어요. 근데 이때 앵커 이름이 콘텐트 3이었어요. 그러면 메뉴 3를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할 위치를 href 해놓고 콘텐트 3인데 바로 앞에다가 우물정자를 붙여서, 이 우물정자가 붙으면 앵커로 이동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를 이용한 예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보통 책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책에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예스24 같은 경우는 내용이 되게 깁니다. 책 설명이랑 뭐 이벤트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차를 누르면 화면이 바로 목차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죠. 이랬을 때 이 주소 부분을 한번 보세요. 컨텐츠 컨스티튜션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이동한 주소는 앞에 우물정자를 붙여서 표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물정자를 붙여서 표시를 하면은 바로 해당하는 부분의 앵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링크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미지 맵이라는 겁니다. 이미지 맵은 분명 사용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링크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하나예요.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쪼개서 여기는 클릭하면 카페로 가고, 여기는 클릭하면 페북으로 가고, 여기는 클릭하면 트위터로 가고, 하나의 이미지에 2 이상의 링크를 만드는 것을 이미지 맵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맵은 맵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할 맵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맵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맵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이미지 소스에 삽입을 할 때 나는 이 이미지를 삽입을 했는데 이 이미지는 맵으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즉 그 이미지에다 링크를 여러 개 둘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유즈맵으로. 그때 사용하는 이 맵 이름이 맵 태그에서 지정한 그 맵 이름입니다. 유즈맵 다음에는 바로 반드시 이렇게 오물정자를 붙여서 맵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맵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안에서 어떠한 링크를 가질지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때 에어리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왼쪽 귀퉁이 부분은 카페 가기로 가고, 오른쪽 귀퉁이 부분은 뭐 페북으로 가고, 아래쪽 하단은 트위터로 가라 라고 이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지수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미지를 삽입을 했어. 이미지 폴더 안에 kids.jpg라는 이미지를 삽입을 했어요. 근데 이 이미지는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링크로 사용을 할 것인데, favorite이라는 이름을 가진 맵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맵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 favorite이라는 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맵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이미지 맵을 정의를 할 건데, 그 이름은 여기 favorite이다. 이 favorite하고 이 favorite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리어를 이용을 해서 두 개만 이제 여기서 지정을 했어요. 쉐이프, 형태는 사각형이야. 그래서 여기도 렉트예요. 또는 서클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클릭을 하면 그 동그란 지점만 바로 그 맵으로 사용하게끔, 링크로 사용하게끔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할 거고, 이 사각형에서는 사각형 영역을 그리려면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만 알려주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시작 좌표 10,10과 끝나는 좌표 160,200 이렇게 두 개의 좌표를 지정을 해주고, 그때 그 이미지 맵에 연결될 주소는 이거야. 그리고 새 창에다 열어줘. 알트 텍스트, 대체 텍스트는 이거야. 라고 세 개를 함께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사각형 이미지 맵에 대해서도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 영역을 만들 거고, 시작 좌표는 이거고 끝 좌표는 이거야. 그리고 그때 연결할 주소는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미지 맵이 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뭐 이벤트 메일을 보내야 된다거나 마케팅 메일을 보낼 때 커다란 이미지 하나만 넣고 클릭해서 링크로 이동하게끔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살펴보았던 이미지 맵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메일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